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건승의 등기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민 사무장입니다. 하락장을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모처럼 호재가 생겼습니다.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민분들도 많이 기다리던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가열지역 및 조정지역의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의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전부, 일부 수도권의 외곽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고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 예정이오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향후 동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출 그리고 세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부분입니다. 기존의 현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이후에 투기과열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 대출 규제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LTV 40, DTI 40,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LTV 60 혹은 50, 그리고 DTI 50, DSR 70%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70%, 그리고 1주택 세대 60%의 LTV가 적용됩니다. 다른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등의 규제지역은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처분 조건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처분 조건을 걸지 않고 LTV 6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는 비조정 지역에서 따로 적용되지 않고요. DSR은 70%가 적용이 됩니다. DSR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서는 차주별 DSR 40%가 진작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1216 정책으로 차주별 DSR 40%가 이미 적용이 됐고요. 다른 단지, 다른 지역,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서는 기존부터 2018년부터 적용됐던 DSR 70%, 1금융권에서 70%고 2금융권에서는 대략 90%의 DSR로 규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별 DSR 40%의 3단계 적용, 2022년 1월 2일부터 차주별 DSR,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일괄적으로 DSR 40%의 강력한 정책을 적용시킨다라는 조기 적용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DSR 40%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은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모집 공고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DSR 70%에서 90%가 여전히 적용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지금부터 2022년 이후부터 청약한 모집 공고한 단지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조정 지역이라도 DSR, 차주별 DSR 40%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 대출 규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참고하시고 변경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기과열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 LTV 40%에서 50% 혹은 6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의 규제가 LTV 50 또는 60이죠. 그리고 LTV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만큼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DTI와 DSR을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DTI도 40%에서 50%, DSR은 40%에서 70%, 약 30%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대출 총 한도, 가능한 대출 한도, LTV도 올라가고 소득 대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출 한도, 소득 대비 담보대출 비율이죠. DTI, DSR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관련돼서는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주별 DSR이라고 해서 2022년 1월 2일
이후에 분양된 단지, 이후에 모집 공고된 단지는 여전히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총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생각보다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충분한 대출 한도를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2022년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대출 기준은 계약 시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DSR 70%에서 9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 관련돼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비조정지역은 처분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정지역 혹은 투기가을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처분 조건,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비조정지역에서는 기준주택이 있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 70%에서 10% 낮아진 60%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 세대면 감정가의 70% LTV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 대비 담보대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DTI, DSR이 있는데요. DTI는 아예 비조정지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SR은 마찬가지로 70%에서 90%의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SR 부분은 오히려 투기가열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DSR이 70%로 확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차주별 DSR 2022년 이후에 분양된 단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사례는 어차피 조정지역도 DSR 70%, 비조정지역도 DSR 70%를 기존부터 적용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충분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입주민분들이 비조정 지역이 되면 충분히 처분 조건도 안 걸고 대출 조건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고 마음껏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존의 비조정 지역에서도 2018년 이후 청약한 모든 지역에서는 DSR, 비조정 지역에서도 DSR 70%가 적용이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대출 부분이 변경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법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 적용되는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가 있는데요. 투기가열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사례는 크게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투기가열 지역, 조정지역을 묶어서 세법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세법 부분에 관련돼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취득 시점입니다. 신축 분양단지에서는 잔금 완납 시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만약 조정지역 때 잔금을 완납해서 취득을 한 세대다.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약을 했지만 잔금 완납 시점, 취득 시점이 이번에 발표된 적용 시점 9월 26일 이후에 잔금 완납을 했다, 취득을 했다라고 하시면 변경된 비조정지역 규제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잔금을 완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잔금 시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 1에서 3%, 2주택제 8%, 3주택제 12%의 굉장히 강력한 중과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할 때 그리고 취득세를 낼 때는 1에서 3%를 먼저 납부를 하고, 만약에 기존 주택이 2년 내 처분이 안 된다면 남은 7% 정도를 추후에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처분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죠. 그런데 비조정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2주택까지 1에서 3%, 3주택제 되어서야 8%, 4주택제 12%의 중과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잔금을 치르신 세대는 2주택제라 하더라도 대출 관련돼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세의 중과 관련돼서도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기존 취득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조정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3주택제 취득하는 순간 8%의 중과정책은 바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그래도 1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1에서 3%의 이제 취득세가 나왔는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도 1에서 3%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3주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3주택제 취득하는 순간, 잔금 납부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취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3주택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바로 8%의 중과 취득세가 발급된다라는 점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정지역에서 1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조건, 2년 거주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거주 조건이 들어가지 않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법 관련돼서는 무조건 잔금 완납 시점, 취득 시점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조정 지역에서 잔금을 완납하신 분들은 비록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주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조정 지역으로 바뀐 이후에 잔금을 완납했다 취득하신 분들은 이 거주 조건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들어가서 살지 않고 보유만 하셔도 충분히 1주택 감면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양도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양도세 거주 조건을 배제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9월 26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고 취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양도세의 계산 혹은 세부적인 비조정 지역의 양도세 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첨부드린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저희 건승에서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세청이나 혹은 가까운 세무사를 이용해서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규제지역 변경에 따른 대출 세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부분이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규제지역 완화에 따른 대출 조건의 완화, 어느 정도 대출이 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차주별 DSR 40%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 규제지역의 완화 카드만 꺼내든 것은 아마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반쪽짜리 정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려움은 은행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조금 발전적인 급진적인 담보대출의 완화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건승의 이지민 사무장이었습니다.